2부 함께 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자,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댓글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매부쇼에서 좀 얻어 터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요? 예, 아니에요? 글쎄요, 뭐 어떤 의미로 모르겠어요. 뭐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잘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던데. 아니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뭐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해 주시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의사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가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죠. 이 질문을 예상 못하셨나 봐요. 아니 예상 못한 게 아니라 뭐 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되어 있는 뉴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수많은 기관들, 일단 기본적으로 군이 이제 연루가 돼 있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수많은 기관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뭐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얘기됐던 얘기들 뭐 다 알고 있는데 유독 빠져 있었던 데가 국정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의 조태용 국정원장 행보부터 시작해서 국정원들의 국정원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내용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확보한 문건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죠, 조태용 그렇죠. 원장은. 예, 네.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전화 받고 12월 3일 당일날 밤 9시쯤에 대통령실에 이미 와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개헌 문건을 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나 같은 증언을 했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한덕수, 이상민 이런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CCTV에 딱 찍혔어요. 어떤 문건을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고 집무실을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그동안 왜 보면은 뭐 각각의 임무들이 적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국정원 원장인 조태용의 임무는 뭐였을까? 그리고 조태용은 왜 이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요, 지금은. 근데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내란 특검이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라든지 내지는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들까지도 수사망이 펼쳐져야 저는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내란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그 12월 3일에 그 불법 계엄의 밤에 있었던 일, 그 전후로 해서 준비 과정과 후에 덮으려고 했던 일들, 이게 지금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최상모 권한대행이 받아봤다고 하는 8페이지 기재부 관련 문서, 그거 외에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1페이지부터 그게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가 아직 잘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 파편적으로 각 기관마다 뭐 문체부도 지금 한예종 뭐 폐쇄도 얘기 나오고, 또 국정원도 지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계엄의 날에 했던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얼개, 전체적인 틀, 이게 지금 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 내란 특검이 애는 쓰고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구심에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하는 거니까요. 또 거기다가 내란 특검이 특검보도 현재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과를 좀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궁금한 게, 이게 보면 이 그 외교부, 행안부, 기재부, 국정원, 법무부에다가 각각의 문건을 줬어요. 각각의 문건을 줬고 나머지는 그 문건을 이행하는 과정을 그 이후로 진행했는데,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 그림 전체를 한 노상원 사령관이 꾸몄단 말인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김용현 국방장관도 이렇게 못해요. 이런 다 알지를 못해요. 기재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전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그거를 정말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검찰 라인들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검찰 특수부라는 곳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능력들도 있고, 그래서 검찰의 연루 가능성도 계속 얘기하고 심우정 전 총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원 상황을 좀 더 보자면 윤건영 의원이 확인한 국정원 문건이 제목이 이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안보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이 전화 통화를 폭로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12월 3일 밤 10시 53분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보조사국이라는 곳이 국정원 안에 있는 국인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 당일날 퇴근했던 국정원 직원들 중에 거의 30%가 다시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이 안보조사국이라는 데서 130명이 출근을 했다. 그리고 이 안보조사국은 문건을 만드는 시점이 12월 3일 밤 10시 11시부터 그 다음날 4일 새벽 1시 사이라고 하니까 홍장원 차장과 윤석열이 통화했던 그 타이밍이랑 겹치거든요. 뭐 바로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군은 당연히 군이 동원이 되죠. 이게 친위 쿠데타니까요. 그 이외에 윤석열의 고향이라고 하는 검찰 조직 그리고 김건희와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 조태용 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동원이 됐다라는 게 얼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들의 일탈로서 내란에 참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조직적으로 만약에 동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더 큰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국정원이 과연 이 내란의 밤에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고 어디까지 누가 가담해서 실제 시행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빨리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죠. 11시부터 1시까지 문건을 만들었다. 그 문건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 안보조사국이라는 데가 옛날로 따지면 간첩 잡는 데. 그렇죠. 국정원 간첩 잡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대공수사권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넘어가서 그 수사권이 없는데 이거를 임시특례법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11시 돼서 국정원 직원들이 30% 그리고 안보수사국은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이게 이 국정원에 들어오고 문건을 만들고 이건 누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지시를 안 하고 누가 갑자기 우연히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모이는 경우는 좀비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근데 국정원은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대비해서 안보조사국이 알아서 만든 거다. 실무진에서 만든 거다.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이건 누군가가 지시를 했는데 그 누군가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원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시간대가 딱 맞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되는 거고 애초수상 방첩사령부가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 이런 거를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저 관악 쪽에 있는 저기 수방사 쪽에 수용시설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조사를 그 다음에 일부를 이제 간첩 혐의로 해서 이거를 국정원에서 조사한다 이런 이런 그 계획을 짠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표현 고맙습니다.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 남은 거 할게요. 국정원이 헤드쿼터예요. 이 비상계엄 내란을 끌고 가는. 그런데 조태용이는 외교관이잖아요. 출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전체 작전 짜고 이 못해 절대로 그 머리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홍 차장이 이 언론 보도만 보면 뭐 몇 주 전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근데 사직을 강요한 국정원장이 그래서 그 사직 강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 받았다.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홍장원 차장님은 여러 번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도 사나흘 전에 받았다는 거는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다 알거든. 다 그 내란 특검에 참고인 진술을 했을 것이고. 그 아까 제가 그 공천 대각 김상민 전 검사 그 국정원 법률특보.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법률특보가 이런 작전을 짜는 그래서 부장검사 출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법률특보로. 그렇게 또 맞춰지네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터지고 그때는 보안사 전두환 합수부였잖아요. 그때도 보안사에는 법률 전문 검사가 없거든. 그래서 바로 오라고 한 게 이건계예요. 이건계. 오랜만에 듣네요. 이건계. 제가 이건계 검사장하고 같은 로펌에서 자세히 들어.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인들은 이건계라는 굉장히 뛰어난 검사가 바로 와서 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우리 저 권태호 실장 표현을 빌리면 왁구를 짰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검사 출신 법률특보 이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물론 김상민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상민과 같은 검사 조직이 여기에 동원돼서 검사를 연결하는 거죠. 거기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3번 통화했다 나왔잖아요. 심우정이는 또 그 포렌식 담당하는 전문 검사한테 연결이 되고 선관위 가서 가봐라. 그래서 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잡는 거는 법무부 장관 검찰 이 조직을 이 검찰 조직 법무부 조직이 내란에 가장 중요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하는 것을 잡는 교도부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헤드가 국정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가 4+1 회동 있지 않습니까? 전 거길로 일단은 보여져요. 그냥 거기 이상민 충안고 후배 그리고 이제 박성재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이상민과 박성재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검사 출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 여기도 검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짜는데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이제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가 있는 김상민 같은 사람이 이제 가교 역할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고 한번 보십시오. 띠지 분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내란 국면에 이것도 우연히 누가 잃어버린 거고 국정원 직원들이 130명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것도 밤 10시 넘어서 다 우연이고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내란에는 우연만 거듭됩니까? 그럼 우연 곱하기 우연은 뭐다? 필연이에요. 누가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가 사이는 이제 사후적으로 모여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물론 그 이제 대통령 민정수석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이 이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을. 그럼 국정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제 그 윤석열이가 전화 오고 홍장원 차장한테도 그럼 여기서 잡아오는 것도 지휘를 해야 되고 잡아온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구속, 재판 이거를 다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오는 거는 방첩사 여인영이 해서 또 국정원이 지휘하고 법적인 거는 검찰 법무부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추리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조태용 원장은 구속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비화폰 사용 등등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물론 이번에 한덕수 기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태용 같은 경우는 그 가담의 정도가 굉장히 은밀하게 깊이 연루된 의혹이 있고 또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다 지금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건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판사가 기각시키는 또 명분이 방조라는 게 애매하거든. 처음에 이제 그 적용했던 법률 자체가 주요 임무 종사자 이거는 구체적이잖아요. 이상민 단전 단수 구체적이잖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체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국정원장도 구체적으로 이 종이를 집어넣었다 등등 이 구체적으로 해서 아마 조원석 특검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아마도 그러면은 뭐 나온다고 봐야죠.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건을 가진 적도 없다고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 저기 홍장원 차장한테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뭐 풍문을 전한 줄 알았다라고 또 말 바꿨고 뭐 여러 가지죠. 뭐 이거 이건과는 이건과는 다른 거지만 최상병 때도 그 저기 수석회의 때도 이거 뭐 그런 보고 자체도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엔 또 보고 자체는 있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요. 김건희 씨하고 뭐 12월 2일 날 문자 그것도 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비상계엄 바로 전날도 서로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영장 청구가 되면 인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분은 사실 내란 특검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조태용 원장은 또 당시 안보실장하면서 최혜병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죠. 또 안보실장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분도 특검 장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위치 아니었냐. 특검 장학생이 무등생입니다. 사실은 이 세계 특검에 출연 인물들이 거의 다 이제 겹치잖아요. 이 겹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이제 다 조합을 해보면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곳곳에 퍼져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